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29만 8,60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3만 5,014명, 완치 110만 4,990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까지 206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이 중 79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0,000명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백신 접종에 따른 감소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올해 1억 8,200만 명의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4만 명의 백신 접종 전문 인력을 배정해 두었으며 이들에 대한 접종도 완료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해당 접종 전문 인력이 매일 30명에게 접종할 수 있고 목표대로 접종을 한다면 매일 120만 명에게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백신 접종 결과는 계획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1일 최다 인원 접종자 수가 지난 2월 9일에 18만 명이었으며 지금까지 일평균 7만 6천 명이 접종을 하여 목표의 10분의 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목표 달성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한된 백신 공급이라고 밝히며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시휴일을 축소하여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조정장관은 법령에서 지정한 7일간의 임시휴일에서 올해는 2일만 임시휴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을 단축한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연휴에는 사람들의 이동이 증가하여 확진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임시휴일로 지정된 이일은 5월 12일에 르바란 임시휴일과 12월 24일의 성탄절 임시휴일입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건강상 아무런 이유 없이 백신을 거부하는 직원은 해고까지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직원들 사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자비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나왔지만 교황청은 전체 직원의 건강과 선택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조치라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런던의 한 배관 수리업체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한 구직자에게만 면접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회사 측이 든 이유입니다. 여기에 영국 법무부 장관도 기업의 백신 접종 요구는 합법적일 수 있다며 사실상 기업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코로나19 접종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접종 계획이 늦어지거나 외국인을 무료 접종 대상 등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재외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접종 상황 의료 체계법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나라별로 자국 법령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현지 법과 의료 체계를 감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에 대한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했지만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특수 주사기를 이용하여 백신 한 병당 6회 접종을 기준으로 백신을 보급하였지만 정작 특수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보급 물량이 부족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대응을 앞장서 제안한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미얀마 방문 계획이 담긴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트위터를 보면 미얀마 네티즌들이 그의 방문 일정에 관한 미얀마 교통부 문건과 함께 군부와 만나지 말고 그들을 합법화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게시물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외교장관은 17일에서 18일까지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미얀마 사태에 관한 아세안의 역할과 특별회의 개최 지지를 요청했고 양국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밝히는 등 회원국 간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미얀마 외교부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군부가 비상사태 규정에 따른 임무를 완수하면 공정한 총선을 치르고 당선된 정당에 그 책임이 이양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얀마가 새 선거를 공정히 치를 수 있도록 선거 감시단을 보내자고 인도네시아가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미얀마 시위대는 양권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지난해 총선 결과를 지지하며 새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태국 방콕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미얀마 군부와 협상하지 말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미얀마의 새 선거를 지지하지 않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귀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영내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인도네시아 금융시장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53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12월 16.56% 하락한 것과 비교하여 85.12% 증가한 수치로 확실하게 외화자금 유입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머징 마켓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으로 세계적 경제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한 번이가 유입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단기적 자금 유입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체주 주정부 건물 앞에 최근 축하 화환 10개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화환들인데 축하 메시지가 이채롭습니다. 수마트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된 걸 축하한다. 빈곤 우승자가 된 주지사에게 감사하다. 가난 1등 아체 축하 등이며 발신자는 아체 주민들 또는 전 아천군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해 9월 기준 아체의 빈곤율이 15.43%로 수마트라 섬에서 가장 높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평균 빈곤율은 10.19%인데 아체주는 빈곤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체 주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결과라며 인도네시아 전체 빈곤율이 전년 동기 대비 0.97%포인트 증가한 걸 감안하며 같은 기간 0.42% 상승한 아체는 양호한 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아체 주정부는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아체주는 2000년 내전, 2004년 동남아 쓰나미로 인해 급속도로 가난해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풍자 화환을 보낸 한 주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시위를 할 수 없으니 그 열망을 화환에 담아 보낸 것이며 빈곤의 원인은 전염병보다 행정 능력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물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핸드백 브랜드 마르헨제이가 인도네시아 아이스타일과 인도네시아 총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이스타일은 온라인 쇼핑몰로서 인도네시아 대기업 중 하나인 살림그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는 패션, 뷰티, 푸드, 가전 등 라이프 스타일 소비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토종 핸드백 브랜드로 현지에서 유명세를 얻은 것은 마르헨제이가 처음이고 유일하며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실용성, 합리적인 가격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캔버스 소재의 스퀘어 형태감으로 유명한 리코백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캔버스백의 트렌드를 만든 첫 사례이자 1등 공신이라고 현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마르헨제이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파트너십 제안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현지 패션 시장과 마르헨제이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아이스타일의 발빠른 협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독점 총판 파트너사로 선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마르헨제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체 매출의 50%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오프라인 마켓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출간된 아시아 소설 중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소설 1, 2위 모두 한국 소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도서시장 점유율의 61%를 차지하는 그라메디아 출판사에 따르면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의 현지 출간된 아시아 소설 중에서 역대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해당 도서는 출간 34일 만에 인도네시아 2019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하였습니다. 영화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책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그라메디아 편집국장은 82년생 김지영은 여러 차례 재판될 만큼 여전히 베스트셀러라고 전했습니다.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도전을 다룬 해당 도서는 같은 처지에 있으나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대변인 같은 존재라고 인기의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82년생 김지영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여러 차별의 형태를 여성들이 인식하도록 돕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편집국장은 인도네시아 독자들의 관심이 한류 서적과 웹소설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참고로 베스트셀러 2위도 한국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르네오 오랑우탄 서바이벌 재단이 중부 깔리만탄 보호구역의 7마리의 오랑우탄을 동부 깔리만탄의 보호구역에
3마리의 오랑우탄을 각각 방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방사 과정에서 오랑우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이송 거리와 시간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오랑우탄 보호단체는 평소에는 트럭과 보트를 이용해 2박 3일이 걸려 방사했지만 오랑우탄과 인간의 유전자는 97% 동일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헬기로 이송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르네오 섬에 재활센터를 설치하여 각지에서 구조한 오랑우탄을 치료한 후 야생으로 돌려보낼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60여 마리의 오랑우탄을 방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보호단체 수의사는 만약 오랑우탄이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면 코로나19 검사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보호단체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밀접 접촉이 있었던 오랑우탄들의 감염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